많이 덥네. 영상을 선생님이 계속 올리고 있는데 네. 올리는지 몰랐지? 사실 까먹고 있었어요. 안 올려졌어. 아 그래요? 계속해서 버그가 터져가지고 어. 용량이 너무 높으니까 아. 얘가 자꾸 아예 멈춰버리더라고. 그래서 네. 좀 걸릴 것 같아. 네. 아무튼 영상은 다 올려줄 거고 네. 물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이번에는 좀 할만해. 그래도 그런가? 지난번에 역학 파트보다 할만해. 아 그거보다 조금 나은 것 같긴 했는데. 지금 기말고사 그래서 좀 잘 봐줘야지 2등급이라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 아 맞다. 근데 저희 물리 누적이라서 쉣!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가는. 포기해. 포기해. 때려쳐. 이거 진짜 잘못된 것 같아요. 진짜 학교가 잘못됐어. 그니까요. 어떻게 이거죠? 너네 학교 부시자. 좋다. 진짜 그건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아니 수능 보는 것도 아닌데 왜 누적 그래? 모르겠어요. 진짜 이해가 안 가다 그냥. 배고프는 쓰레기야. 진짜로. 정원고도 쓰레기야. 왜요? 니네 학교 시험 문제 너무 어렵게 내.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수능형 문제를 왜 내냐고. 이해가 안 가. 아 맞다. 그래도 그건 안 들어간대요. 어떤 거? 상대성 이론이요. 와 차라리 그걸 내지. 역학을 다 빼버리고. 시험 범위가 어디는 빛이 안 들어오고 서준아 네. 빛 안 들어가니까 다른 거 문제 풀고 있어. 오늘 어차피 빛의 이중성 해야 되니까 굴절 했나? 굴절 할 차례지. 216쪽. 하다 말았을 거예요. 216쪽 해야 돼. 중첩과 간섭만 하지 않았어? 굴절 했구나. 했어요 불절. 맞아, 굴절하고 머리가 깨졌지. 그래서 이제 이중성 파트를 넘어갈 건데, 이중성 파트부터는 이제 아무런 계산이 들어가지 않는 파트야. 좋다. 물리도 계산이 없이 현상만 나타나 있는 파트들이 꽤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계산이 그렇지 너네가 배우지 않은 막 이런 편미분 같은 것들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사이값을 구하면 얘에 대해 뭐였지 모르겠다. 진짜 서양적 남색 문제 태어나 처음 보는 글자죠. 너네들이 아직 배우지도 않은 뭐 dx, dy는 막 이런 것들도 나중에 이 학기에 가면은 미분을 하면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편미분이나 아니면 이제 그레디언트 아니면 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다룰 줄 알아야지 우리가 얘기하는 현대 물리학의 다가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수식적으로 나타나는. 그런데 이런 걸 할 수 있겠냐고 우리가. 선생님도 잘 못해. 선생님도 한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저게 뭐였지? 공식을 어떻게 쓰는 거였지? 그런 것들이 헷갈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파동이라고 얘기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파동의 성질에 따르면은 파동은 우리가 세 가지 성질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굴절, 두 번째가 반사, 그리고 세 번째가 회절이라는 성질을 가지게 돼요. 파동이라는 거. 굴절이랑 반사는 뭔지 알지? 회절은 뭐냐면은
파동 같은 게 이 좁은 틈으로 다가간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럼 파동이 여기 좁은 틈에서 어떻게 될까? 얘가 이렇게 갈까? 아니면은 이렇게 퍼질까? 좁은 틈 사이에서 이렇게 퍼지게 될 거예요. 친구들이 본 적이 있어. 어떻게 봤냐면은 밤에 불을 꺼놓고 방문을 약간만 여는 거야. 방문을 살짝 문을 열면은 이 사이에 이제 틈이 생기죠. 여기구나. 요 사이에 틈이 생겨. 그럼 여기 사이에서 틈이 생기면 빛의 직진성에 따라서 얘가 이런 식으로 빛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얘가 여기서 꺾여서 쫙 하고 퍼지는 걸 볼 수가 있어. 여기가 문 손잡이 있는 부분이고 여기가 경첩 부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성질이 뭐냐면 얘가 회전이야. 근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를 했잖아. 빛에는 이렇게 회전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불절과 반사 전부 다 하니까 아 빛이라는 무엇이다? 파동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이게 빛에서 얘기를 하는 우리가 빛이 파동인 이유예요. 책에서는 빛의 파동성에 대해서 일단 처음부터 다루진 않아. 왜냐면은 지금까지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게 빛은 파동이다 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파동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지만 빛이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 뉴턴이라는 사람. 즉 파동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클래식한 물리예요. 클래식하고 고전적인 형태의 그러한 물리에서는 빛이 항상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그 클래식 중에서도 더 클래식으로 들어가면 다시 입자성으로 바뀌게 되긴 해요. 여기서부터는 약간 과학의 범주랑은 조금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의 시작은 어디였죠? 그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이나 아르키메데스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아르키메데스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물질을 플라톤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했지? 사원소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어떠한 뭔가의 입자의 형태 혹은 어떠한 에너지의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즉 빛이라는 것도 어떠한 특별한 입자라고도 생각을 했었을 거야 그 당시. 왜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그 당시 물질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온 게 뭐냐면 빛이 그러면은 무엇인가가 중요해져. 뒤에 이제 우리가 상대성 이론을 배우면서 이제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빛은 특이하게도 항상 우리가 측정을 할 때마다 일정한 속도로 측정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선생님이 기차 안에서 서 있어. 그리고 이 앞에 무슨 이름 뭐였지? 맞아요. 연우가 선생님 앞에 서 있어. 선생님이랑 연우는 가만히 서 있으니까 서로 속도를 측정을 하면 몇이겠어? 0이 될 거예요. 기차가 V로 움직이고 있어. 이 밖에서 이제 하람이가 선생님이랑 연우를 측정을 해. 그럼 우리가 몇으로 측정돼? V. 자, 그런데 여기 안에 선생님이 장난꾸러기라서 레이저 포인트를 쐈어. 그러면 얘는 이제 빛의 속도 C로 측정이 되겠죠. 선생님이 이 안에서 측정을 할 때. 그럼 바깥에 있는 하람이가 빛을 측정을 할 때는 몇으로 측정이 돼야 돼? C 플러스 V로 측정이 돼야 되는데 얘는 이상하게 얘가 측정을 해도 C로 측정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 빛은 대체 어떤 애길래 얘가 이상하게 파동도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겠죠, 당연히. 물질도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 그러면 얘는
너는 대체 물질이냐 아니면 파동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게 돼. 자, 얘가 만약에 물질이든 파동이든 간에 어떠한 매질을 갖거나 그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면은 얘가 매질을 갖는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여기 강이 있어. 강이 이렇게 흘러. 선생님이 앞으로 수영을 할 거야. 그러면은 강물에 따라서 선생님 몸이 어떻게 될까? 옆으로 휩쓸려가서 대각선으로 이동을 할 거야. 자, 매질이 있다면은 당연히 빛도 이렇게 휩쓸려 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 지구는 지금 뭐해? 자전하고 있잖아. 그럼 지구 주변에 빛의 매질이라는 애가 있다고 하면은 빛도 우리가 움직이는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돼? 매질을 타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역방향으로 지나가서 느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빛은 실험을 해보니까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어. 즉 빛에는 매질도 필요가 없어. 점점 이제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어. 자, 그러면은 빛은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입자로 볼 수 있을까? 파동으로 볼 수 있을까? 둘 다 아니야. 여기서 선생님이 헤엄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선생님이 여기서 파동을 이렇게 만든다라고 해도 얘가 이렇게 휩쓸려 갈 거야. 그러니까 빛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을 하기에 이 입자성이랑 파동성 두 가지로만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즉 얘네 둘이 어느 정도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우리가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혹시 이거 들어봤니? 조건 이론이라는 거. 이게 뭐냐면은 조건 이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없어. 조건 이론은 약 17차원 정도의 파동에 대한 수식을 사용을 해가지고서 입자를 기술을 하는 초근대 엄청난 형태의 이제 물리학이거든. 근데 조건 이론을 전문으로 하시던 교수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교수님의 제자들도 그 조건 이론을 이해를 못해서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상태로 끝났는데, 아무튼 이게 뭐냐면은, 자, 아인슈타인에 따르면은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질과 에너지는 사실 같은 거다. 이게 성립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다. 사실 어디에서 배웠냐면 빅뱅에서 배웠어. 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기본 입자라고 얘기하는 거 무엇이 있죠? 쿼크. 또 쿼크와 전자가 있어. 쿼크와 전자는 언제 만들어졌다? 빅뱅이 일어나고 10의 마이너스 몇 초? 10의 마이너스 20승이었나? 30승이었나? 아무튼 엄청나게 짧은 시간에 만들어졌대. 그럼 이제 생각해야 돼. 기본 입자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그 입자가 있었다 없었다? 그럼 어떤 상태로 있어야 돼? 형태가 있다 없다? 없다. 형태가 없는 에너지의 상태로 존재를 해. 즉 파동의 상태로 존재를 했다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은 물질이라는 것도 에너지고 에너지는 파동이니까, 그러면 빛은 일단 확실하면 얘가 입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 빛은 파동이야. 그럼 파동은 뭐가 될 수 있다고? 입자가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빛 너도 입자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어느 정도 이제 빛이 입자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가 봤어요. 자, 그러면 가능성을 봤으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만 하고 있으면 뭐야? 선동뿐이지. 그러면 얘기만 하지 말고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요거야. 빛이 파동이면은 이 성질을 가질 수 없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 입자이기 때문에 성질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 성질 중에 하나가 오늘 배울 광전 효과예요.
우리가 태양광 발전을 할 때 사용을 하는 이론적인 효과를 얘기를 하고요. 네. 어떠한 물질에 빛을 쬐면은 그 물질에서 전자가 발생을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자, 빛이 파동이면 이거 중요한 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파동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는 여기 물이라는 이 매질이 좌우로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고 상하로만 움직일 거야. 자, 그러면은 어떠한 물질에 이렇게 수많은 원자들이 있고 여기에 전자들이 껴 있어. 그치? 금속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자유전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닐 거예요. 자, 이 자유전자가 그러면은 빛이 파동이라면 내가 여기에 빛을 쐈어. 이렇게 파동을 쏴줬어, 빛을. 그럼 이 자유전자가 어떻게 된다고? 위아래로 움직일 거라고. 그럼 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자유전자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파동이 지나가고 나면 얘는 어떻게 돼? 다시 멈추게 될 거야. 그러면 왜 빛을 쬐었을 때 이 전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을까? 무언가가 빠져나간다. 즉 얘가 운동 상태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우리가 운동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을 힘이라고 하고 운동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을 충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이 일어났다? 충돌이라는 사건이 일어난다. 충돌이 일어나려면 얘는 입자여야 돼? 파동이어야 돼? 입자. 그래서 광전 효과는 우리는 빛이 지금까지는 계속 파동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빛이 하나의 입자라고 생각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거를 우리가 광양자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얘를 빛의 입자를 광양자 또는 광자 아니면 포톤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럼 빛의 파동성이랑 광전 효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책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은, 자, 파동이라는 거는, 자, 우리 사인 그래프를 하나 써봅시다. 다들 사인 할 줄 알죠? 네. 자, 사인 앞에 개수가 붙었어요. 그럼 무엇이 바뀔까? 최대 최소가 이렇게 바뀔 거야. 요것만 중요해. 진짜 이것만 중요해. 자, 사인 앞에 이번에는 여기에 시간이 있는데 이 앞에 개수가 붙을 거야. 그러면 뭐가 조정이 돼? 주기가 조정이 될 거야. 자, 빛은 요 앞에 있는 요 높이라는 게 뭐냐면 빛의 세기야, 세기.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와 부셔, 얘는 안 부셔 하는 요 정도. 이게 빛의 세기를 의미하는 거고, 뭐 단위는 룩스를 많이 사용을 하죠. 자, 빛의 이번에는 그러면은 요 노란색 빛이 있고 파란색 빛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자. 근데 파란색 빛은 노란색 빛보다 파장이 반으로 짧아. 그러면은 같은 시간 동안 흔들린 횟수가 어떻게 됐어? 많아졌어. 그럼 에너지 값은 어떨까? 커져. 이거를 우리가 진동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빛은 진동수가 클수록 주기가 짧을수록 그리고 신기하게도 빛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빛이라는 애는 속력이 일정하잖아. 네. 그러면 얘네들이 아무리 빠르게 흔들려도 이동하는 거리는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야. 네. 즉 그러면은 무엇이 바뀌냐면 얘네들의 파장이 바뀌어. 이거는 외워둬야 돼.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커지게 돼. 자,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요 세 가지의 성질을 가지고. 자, 만약에 빛이 파동인 것 때문에 광전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센 빛이 비추면은 광전 효과가 많이 일어나야 된다. OX 당연한 얘기겠지. 센 빛이 일어나면은 당연히 광전 효과가 많이 일어날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떠한 시점에 어떤 빛이 비쳤는데 빛의 종류 A와 B가 있는데 A라는 빛은 색깔이 빨간색이고요. B라는 빛은 색깔이 파란색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 얘가 진동수가 적고 얘가 많은 상태야. 에너지가 적고 에너지가 많아. 그러면은 에너지를 때려 부으면은 빠져나올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세기를 엄청나게 높인 약한 빛을 우리가 비췄다라는 거야. 에너지가 약한 빛. 자, 그런데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왜일까? 얘가 파동이기 때문에 아무리 얘한테 에너지를 많이 준다 그래도 요만큼만 흔들리는 걸 계속 주면 얘가 빠져나와 안 빠져나와? 절대 빠져나오지 않는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제는 또 다른 생각을 했어. 너 그렇게 해서 안 나오지? 그러면은 그냥 에너지를 오랫동안 비춰보자. 그래서 하루 종일 비추고 있어요. 에너지가 쌓여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나오질 않아요. 세 번째로,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나오는 애로 할 거야. 당연히 나오는 애로 하는데 이번에 문제는 뭐였냐면 얘가 100룩스였을 때와 1000룩스였을 때를 우리가 비교를 할 거야. 거기에서 빠져나온 광전자, 전자의 에너지 값을 비교를 하면은, 자, 100으로 빛을 비췄을 때랑 1000으로 비췄을 때 누가 더 빠른 전자가 나올까? 1000. 근데 아무렇지도 않았어. 변화가 없었어. 이 얘기는 뭐냐면은 빛이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성에 의해서 얘네들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설명이 되냐? 하나의 바인더 잡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거야, 전자가. 자, 이 전자를 위에 솜털을 올려놨어. 깃털을 올려놨어. 얘가 빠져나올까? 안 빠져나오겠지. 그게 빨간색 빛을 계속 비치고 있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는 파란색 빛을 얘한테 비춰줄 거야. 자, 파란색 빛을 비춰준다는 거는 얘를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는 애를 만들어준다는 거지. 여기에서 선생님이 당구공을 빵 하고 쳐서 얘한테 부딪힐 거야. 자, 당구공을 빵 하고 부딪혔어. 자, 얘를 한 개를 부딪히든지 100개를 부딪히든지 얘 전자 하나가 부딪히는 공은 몇 개야? 한 개. 100개를 넣든 1000개를 넣든 얘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러면은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빛의 파동성으로 예상한 결과들을 전부 다 해결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빛은 무엇이어야 돼? 입자여야 돼. 근데 빛이 입자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한 내용이 있지만 아쉽게도 인정받기가 참 오래 걸렸어요. 빛이 입자라면은 모든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양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질
물질의 고유한 양, 네. 질량이라고 얘기하죠. 입자라면 질량이 있어야 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 빛이 입자라면 질량이 있어야 되고, 질량이 있으면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2분의 1의 mv 제곱, 이게 뭐죠? 운동.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 값이 어떻게 돼? V가 네. 초속 30만이야. 빛의 속도가 30만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지. 미터 퍼 세컨드야. 요걸 제곱하면 몇이야? 9 빵빵빵빵빵빵 빵빵 요건가? 아니지, 두 개 더 해야지. 빵빵. 이만한 에너지를 가져, 최소한. 그러면은 빛의 입자였을 때 질량이 네. 몇이어야 되냐는 거야. 0.00000000001 이렇게 해봤자 얘가 에너지가 막 0.9줄 이렇게 나와. 자, 0.9줄이라는 빛이 광자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빛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밖에 나가서 태양빛 딱 하고 맞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 그대로 이제 죽는 거지. 안 돼. 그래서 과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야. 빛에는 질량을 가지면 안 되니까 너는 입자일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하지만 아인슈타인이 이거를 계산하게 돼. 빛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돼요. 이거 이렇게 계산하는 거 굉장히 너무 고전역학적으로만 계속해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안 되고, 빛이라는 데는 플랑크 상수의 F 진동수를 곱한 값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그 수많은 방정식들을 사용을 해서 구한 하나의 결과야. 애초에 이 플랑크 상수라는 게 어디서 나왔냐면 양자역학에서 나왔어. 그래서 왜 배워본 적도 없는데 그게 얘기를 들으면 표정이 안 좋아지는 거야. 아무튼 양자역학에서 나온 그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이 만든 플랑크 상수인데 좀 신기한 상수야. 이곳저곳에 다 쓰여. 이 사람이 뭘 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플랑크 상수는 많이 써.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진동수랑 곱했을 때 에너지가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빛이 파동이다, 입자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전자예요, 전자. 전자를 빼내기. 광전 효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요 그림 있죠? 이거 머릿속으로 잘 생각하고 있어야 돼. 실제로는 여기 사이 틈 사이에 계속해서 이 전자들이 껴있는 거야. 자, 첫 번째. 선생님이 여기다가 공을 던집니다. 공이라는 거는 빛이겠죠? 첫 번째로 빛을 던집니다. 빛이 약해요. 너무 약해요. 그러면 빠져나간다, 안 빠져나간다? 안 빠져나갈 거야. 빛이 적당할 때가 있어. 얘가 딱 빠져나가기만 하는 에너지가 있어. 딱 빠져나가기만 하는 에너지라는 거는 얘가 빠져나가고 나서 운동을 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즉 얘가 빠져나갈 정도의 에너지만 딱 주는 걸, 그걸 우리가 한계 진동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입자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갑자기 파동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빛의 입자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지금 여기 보면은 진동수를 통해서 빛의 에너지 값을 우리가 구하고 있잖아. 따라서 이 진동수 값이 우리한테 빛의 알갱이 하나하나의 운동 에너지로서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 진동수를 우리가 F0라고 줍니다. 그러면은 이때의 빛의 에너지는 HF0가 빛이 가지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겠죠. 자,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 같은 시간 동안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는, 자, 선생님이 아까 전에는 이거 100을 넣든 1000을 넣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1000을 넣어야지 얘와 얘가 같이 빠져나오겠지. 지금 여기에는 수많은 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빼내려면은 약한 빛을 쬐면 어떻게 되겠어? 공이 한 번에 10개씩만 날라와. 그럼 10개의 전자들만 계속해서 빠져나오는 거야. 근데 여기가 전자가 한 몇 천만 개가 있으면은 여기에서 10,000개짜리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되겠어? 한 번에 10,000개씩 나오겠지. 그래서 세기가 강할수록 많은 전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넣어준 에너지가 있으면 이 K로 나오는구나. 거기에서 빠져나오는데 필요한 에너지 HF0만큼을 빼주면 광전자가 갖게 되는 에너지가 됩니다. 이 HF는 우리가 W라고 얘기를 하고 이람수라고 얘기를 해요. 이 이람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어떠한 물질이라고 빛을 비추면은, 선생님 지금 여기 빛 있죠? 칠판에? 네. 선생님 손에도 빛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 손이랑 칠판에도 지금 전자가 나오고 있게, 안 나오고 있어요. 왜 안 나오냐? 우리 칠판이랑 선생님의 손 같은 이런 물체들은 부도체라서 일단 이람수가 굉장히 높아. 엄청나게 강력한 빛을 쬐야지 얘가 없어지는 거야. 전자가 빠져나가거나. 그러면은 얘네들이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이 이람수가 달라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이람수라는 거를 잘 조절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페로보스카이트라는 태양전지를 만들게 되었어요. 페로보스카이트 같은 게 한 17 정도 이렇게 되고요. 자, 빛의 이중성. 그래서 빛의 파동성의 증거는 빛의 회절과 간섭,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를 했던 반사, 불절 이런 것들에 따라서 우리가 빛의 파동성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입자성의 증거는 방금까지 얘기를 했던 광전 효과에 의해서 나타난다. 뭐 그 밑에 이제 콤프턴 산란에 대해서 얘기를 나오는데 요거는 천재교과서에서만 나온다라고 하니까 잠깐 설명을 하면은, 콤프턴이라는 사람이 X선도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빛의 일종이에요. 얘를 전자랑 충돌을 시켰대. 근데 생각을 해보자. 우리 그때 얘기했지. 아까 전에 얘기를 했죠. 빛이라면은 저 전자가 충돌을 하고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파동이라면 원상태로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 충돌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다? 움직였다. 따라서 이건 보다 빛이 입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그러면 이 광전 효과가 줄 수 있는 우리한테 이점은 뭐냐? 제일 많이 얘기를 하거나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제 발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게 이 전화결합 조자라고 하는 CCD에 많이 사용을 해요. 이게 뭐냐? 빛을 쬐면은 빛에 의해서 전자가 나와. 그 전자가 나왔다는 건 전자가 움직여. 전자가 움직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전류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빛이 계속 들어올 때마다 전류가 발생을, 그러니까 전기적 신호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디지털 카메라의 원리가 이거야. 볼록 렌즈에다가 평행광을 만들어서 쏴. 그래서 들어와. 그러면 이 끝에 뭐가 있냐면 CCD가 있는 거야. 그럼 이 CCD랑 연결된 수많은 회로들이 있겠죠. 이 회로들이 전기, 전류에 대한 각각의 화소에 대한
신호를 입력을 받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눈에 사진으로서 저장이 되는 거죠. 간단하지. 결국에는 얘도 광전 효과를 사용을 했다. 컬러 필터 CCD만 쓰면은 빛의 세기, 즉 빛이 있냐 없냐만 보기 때문에 흑백 영상으로 기록이 되는 바가 있지만 여기에다 컬러 필터를 끼우게 되면은 RGB에 따른 색깔의 변화를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RGB 화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얘가 어떤 색깔을 띠는지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 뭐 이미지 센서는 어떻게 그렇게 사용을 하냐? 뭐 카메라에 씁니다. 이 정도만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선생님이 시작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계산하는 게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개념을 잘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처음부터 얘네들이 역사부터 해가지고 잘 얘기를 해줬으니 지금 요거 어디야? 231이랑 232번 이쪽 지금 풀어보세요.